네,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사실 섹터로 보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앞서서도 반도체 얘기했는데요. 다만 이제 반도체가 반도체 하나라고 그냥 퉁치고 가기에는 내용들이 또 디테일한 게 많아서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또 장비주, 그리고 그 가운데 HPSP 관심 많은 기업입니다. 오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오셨고 정경민 변리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AI일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뭐 디바이스 AI도 나오고 얘기가 많아요. 예, 반도체주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김 팀장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뭐 장비주라고 보면은 네. 보통 통상적으로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는데 최근에 네.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 전부 다 AI 쪽에서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 레거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진 않고 AI 쪽에서의 수혜가 크게 나오고 있는 쪽인데 오늘 장에서도 보면 리노 공업이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MPU 쪽에서의 수혜를 받는다. 특히 테스트 쪽에서의 소모품 비중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이런 쪽에서 보면 최근 온디바이스 AI 쪽에서의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HBM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AI 쪽에서의 순환매, 그러니까 AI 쪽에서의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전방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HBM이라든지 선단 공정 이런 쪽에서는 투자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장비주 같은 경우를 보면 후공정, 전공정 할 것 없이 AI 쪽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쪽에서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AI,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시세 분출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차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면 지금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기판이라든지 소재 쪽이라든지 혹은 다시 한번 HBM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HBM 관련했을 때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기간적인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분할적인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HBM 쪽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HBM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죠.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제 부담들인데요. 오히려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이제 온디바이스가 디바이스 AI가 관심 있지만 이쪽에 또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키 맞추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비주 가운데 HPSP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건데요. 정 변리사님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제 풍산 마이크로텍의 장비 사업팀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2017년도에 분리돼 설립되었고 2022년도에 상장된 바 있습니다. 고유전율 절연막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계면 특성을 개선하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고압 수소 어닐링 제품은 이제 반도체 트랜지스터 소자 계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연구 개발 제품화되었고요. 국내 최초로 고압 수소 어닐링 효과가 검증된 전 공정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네. 고압 수소 어닐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공장에 가본 적이 없어 갖고요. 그리고 그 단계로 우리가 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건데 그 분야에서의 기술력이나 강점은 어느 정도로 평가됩니까? HPSP 같은 경우는 그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에서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도 지금 고압 수소 어닐링은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고 아직 경쟁사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나노 이하 반도체에 필요한 기술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과 이례적인 영업이익률 비밀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도 보고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 공정에서 수소 어닐링을 하게 되는데 이 어닐링 공정은 이제 반도체 소자 계면의 결함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반도체 소자 계면 결함이 줄어들수록 전자의 이동량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작고 미세하게 만들면서도 성능이 더 좋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HPSP의 중요 고객사는 이제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이니만큼 삼성, SK 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기업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팀장님, 그럼 HPSP는 뭔가 이제
이 웨이퍼 노면의 이제 효율을 높아지는 거 이런 거면 이게 전공정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HBM 관련주라도 엮입니까? HBSP는? 네, 관련했을 때 네. HBM 관련해서 직접적인 부분, 간접적인 부분 함께 엮인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TSMC의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요 고객사가 TSMC입니다. 관련했을 때 TSMC가 수주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독점적으로 장비를 제공하는 HPSP가 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HBM이 미세화 공정이 진행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관련했을 때 수율도 좀 크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온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미세화 공정이 진입이 되면 될수록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력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HBM3에서 3E가 진행이 되면서 미세화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HBM 제조 공정 내에서 이 기업의 장비가 사용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M4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될 예정인데 메탈과 메탈을 붙일 때 저온 공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압수소 어닐링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면 관련했을 때 HPSP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점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HBM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이 한미 반도체처럼 아직까지 찍히지 않고 있는 게 이제 걱정인데 HPSP는 보니까 3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을 충족을 했습니다. 실적 부분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장비사들 대비했을 때 견조한 매출을 냈는데 아무래도 비메모리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비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2대8 정도로 비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은 계속 견조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메모리 쪽이었는데 아무래도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가 어느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작년 대비했을 때 줄어들었다는 점을 보면 올해 그러니까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아직까지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턴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하지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점은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인데 반대로 말하면 메모리 쪽에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면 내년부터는 메모리 업황 턴 어라운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적에서 다시 턴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HBM 쪽에서의 수혜가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매출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가 또 주요 주주라는 거고요. 와, 영업이익률이 반도체 장비인데 53%예요. 옛날에 뭐 필러, 보톡스 팔아 이런 회사가 나오는 영업이익률인데 주가가 이제 올랐다는 게 문제인데 주가 부분 마지막에 체크할 거고요. 특허 현황 변리사님 짧게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출원수를 보면 50건 정도 검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건수는 2022년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상장한 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출원이 48%, 글로벌하게 52%나 이제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HPSP는 상당히 특허에 좀 관심을 많이 쏟고 있고요. 특히 지금 예스티라고 해서 고압 원인링 장치를 또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들어온 경쟁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특허 소송을 좀 시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독점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담이지만 이제 특허는 이제 무효화는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글로벌 최초의 기술을 개발한 업체이니 만큼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HPSP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급이나 주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궁금할 건데 김시은 팀장님이 한 1분 정도로 좀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이 외국인 수급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만 오늘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뭐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5일선과 11선 부근에서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5일선 부분까지 조금 조정이 와 있는 흐름들입니다. 44,100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오늘 반도체 장비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HPSP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